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의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쯤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났고 북쪽인 덴마크 지역에 있었던 앵글로색슨족이 잉글랜드를 차지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9세기 후반에는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었던 바이킹족, 즉 노르만족이 침략해서 잉글랜드를 차지했죠. 따라서 기존의 미술과 문화는 이런 북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사진 속의 건물은 노르만인이 사용했던 목조 건물을 모방해서 석재를 써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기 보니까 특징이 어떻습니까? 뭔가 육중해 보이고 여기 겉에 보니까 무슨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육중함과 복잡한 문양. 이게 바로 당시 북방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건 바이킹족의 뱃머리에 있었던 장식인데요. 여기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 앞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될 악귀를 몰아내보자 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용의 문양을 잘 살펴보세요. 앞서 본 건물에도 겉에 줄무늬 장식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와 진짜 복잡하게 이렇게 꼬여 있죠. 북쪽의 미술에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단 여기 테두리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좀 어떻습니까? 복잡한 문양으로 그려져 있죠. 북방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한 명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 4대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필사본 복음서의 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영국에 있는 야만인들을 포교하려고 수도사들이 활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포교하려면 성경이 필요하니까 수도사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서들을 들고 와가지고 잉글랜드로 와가지고 그것들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책의 첫 페이지에는 책을 쓴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저자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 이거죠. 하지만 필사하는 수도사가 개종한 야만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식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야만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이런 미술을 어떻게 한 번에 습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결과로 이렇게 자기네 식으로 그리는 거죠. 여기 옷주름 한번 보세요. 우리 여태까지 그리스 로마 미술 보면서 옷주름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마 부분에 이렇게 소양도의 문양으로 머리가 이렇게 말려 있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보니까 무슨 머리를 따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것 같은데 가끔 우리가 영화에서 야만인들이 머리 스타일 같은 그런 거 보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린디스판 복음서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영국의 노썸브리아라는 게르만족의 왕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쪽을 보시면요. 여기 노썸브리아가 있죠? 근데 이 노썸브리아 옆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린디스판입니다. 그런데 이 린디스판에는 수도원이 있는데 바로 린디스판 소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린디스판 복음서는 바로 이 수도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린디스판 복음서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복잡한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은 해당 책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정교하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신에 대한 정성과 헌사를 표현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을 보면은 한글판에는 혼동기의 서양 미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미술 양식에 여러 야만인들의 미술이 뒤섞여가지고 뭔가 통일적인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문판의 제목을 보면은 혼돈이라는 단어 대신에 melting pot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렇게 melting pot. 자,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단순히 뒤죽박죽이 아니라
여러 양식이 한 곳에서 잘 녹아들어가지고 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융화 단계 다음 챕터에 나올 로마네스크 양식을 예비하게 되는 거죠.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북방 미술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기존의 로마 양식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샤를마뉴 언급드렸죠. 그 양반이 같은 문화, 같은 종교, 즉 기독교로 통일된 유럽을 만들려고 했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독일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 아헨이라는 지방에다가 성당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있는 게 바로 그 성당이 되겠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좀 익숙한 양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잘 보이는 분들은 앞에 설명들을 잘 숙지하신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아치죠? 로마에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둥을 보세요. 여기 주도 부분을 보니까 이건 뭡니까? 코린트 양식이죠? 그리스식 기둥에다가 아치를 조합시켰는데 이거 전형적인 로마 양식이죠.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 보세요. 거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혹시 이거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그리스 기둥하고 로마 미술 부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요. 좀 어떻습니까? 좀 육중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창이 작아가지고 인공적인 빛이 없다면 어두울 것 같죠? 아까 제가 이런 육중함이 북방 건축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즉, 이 아헨 성당은 북쪽 미술에다가 로마 양식이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중함이 다음 챕터에서 나올 로마네스크의 특징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아헨 성당의 외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르시 수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도원도 아헨 성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익숙한 게 있네요. 이거 뭡니까? 아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딱 떼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보니까 무슨 기둥입니까? 이오니아식 기둥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이건 또 무슨 식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코린트 양식이 되겠습니다. 즉, 아치에다가 그리스 기둥이 딱 하니 붙어 있죠? 바로 그냥 전형적인 로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기존에 북방 미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로마 미술도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곰브리치 책에는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샤를마뉴는 비잔틴 양식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비잔틴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 있는 수도원에서 나온 건데요. 자, 여러분, 비잔틴 이코나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이코나가 있죠? 이 이코나를 보면은 이 부분에 성모가 계시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옥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성모가 예수님을 안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여기 성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옥자도 있죠? 더군다나 여기 손하고 여기 손을 보세요. 아, 손 모양까지 비슷하죠? 비잔틴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시기는 넓게 본다면은 북방 미술에다가 로마 미술 그리고 비잔틴 미술이 한데 섞인 겁니다. 그야말로 멜팅 팟이 되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챕터가 짧은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니까 기네요. 한 방에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요. 남은 부분은 제가 바로 올릴 거니까 편할 때 나눠서 보세요.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